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세월이 오래도록 남아있곤 하죠. 오늘 이야기는 한 권의 낡은 주소록에서 시작됩니다. 그 안에 적혀있던 이름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들었고, 그날 두 사람의 시간이 조용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흐린 하늘 아래 정우는 아버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 그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덜 어색하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말에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편하게 웃을 수도 없는 사이.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말이 없고 표정이 굳어 있었으며 칭찬 대신 묵묵함으로 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다. 그 한마디로 모든 감정이 정리되던 집이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정우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고, 아버지도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는 따로 살게 된 지 벌써 10년. 어쩌다 한번 들르는 이 집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문이 열렸습니다. 왔냐? 짧은 한마디. 그 안에는 반가움도 어색함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근처 들렀다가. 정우도 비슷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으면서도 눈을 오래 맞추지 못하는 두 사람. 그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변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장식장,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소파까지.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청소 좀 해야겠네요. 괜히 말을 꺼내보지만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 말 뒤로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무언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결국 괜히 할 일을 찾듯 서랍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 이 어색한 시간을 견디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다 거실 한쪽 오래된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갈색 가죽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버린 작은 주소록. 이건 뭐예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그 수첩을 바라보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옛날 거다. 그 말투에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주소록을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적힌 이름과 번호들,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옛 전화번호 형식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넘기던 중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조용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여준 아주 작은 흔들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정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묻어둔 기억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것처럼 그날 그 주소록 속 이름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린 주소록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늘 단단하고 흔들림 없던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날만큼은 어딘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꺼내려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낮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정우는 주소록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름 옆에는 지워질 듯 흐릿해진 볼펜 글씨로 박선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예전 방식의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 있었죠. 친구세요? 정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듯 눈을 내리깔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는 아니고 그 말 뒤에 다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 관계를 한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정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소록의 다른 페이지를 넘기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 사람 나 때문에. 그리고 또 멈췄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연락이 끊겼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조금 묵직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와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주소록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담긴 시간을 손끝으로 느끼는 것처럼 예전에 내가 사업을 한 적 있다. 정우는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저 묵묵히 일만 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업이요? 작게 시작했었지.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같이 했다. 정우는 다시 주소록을 내려다봤습니다. 박선우. 그 이름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아버지의 한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돈 문제도 있었고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도 있었다.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그 사람이 다 떠안았다. 순간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굳이 자세히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쳤다. 그 한마디가 거실안 공기를 조용히 바꿔놓았습니다. 비가 툭 하고 창문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늘 강하고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은요? 못했다.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안에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번호도 바뀌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정우는 손에 들고 있던 주소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끊어진 인연이 아니라 끊어버린 인연이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 가지고 계시네요. 정우의 말에 아버지가 잠시 멈췄습니다. 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질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있는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 찾을까 해서. 그 한마디는 그동안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아버지의 진심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비는 점점 더 굵어졌고 창밖은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우의 마음속에서도 아버지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어느새 제법 굵어져 창문을 일정한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에 들린 주소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적힌 이름 하나,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글자가 이제는 묵직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박선우. 그 이름은 아버지의 과거였고 후회였으며 지금까지도 끝내 정리하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보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을 이미 수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사람처럼. 요즘은 번호 바뀌어도 어디 사는지 어떻게든 찾는 방법 많잖아요.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주민센터 같은 데 가도. 말을 하다가 스스로도 멈칫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뒤에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찾으면 뭐라고 하냐?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동안 찾지 않았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연락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시면 되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조금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살기 바빴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어렸고 집도 지켜야 했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절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덮었다.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안 되더라. 그 짧은 한마디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천천히 조여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침묵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래서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정우가 주소록을 살짝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면 진짜 끝나는 것 같아서. 그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무겁게 남았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던 날. 그날도 아버지는 지금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뿐이었고 상장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믿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 이유를 정우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아버지가 그때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니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정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잠시 망설이다가 정우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어릴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질문은 오래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수십 년을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 그리고 미안함.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래 닫혀있던 문이 이제 조금씩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질문이 공기 속에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저 어릴 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시간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 모습은 정우에게도 낯설었습니다. 늘 확고하고 망설임 없이 행동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말을 고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땐 아버지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시간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랄 때도 그랬다. 아버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말이 없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그 말 사이를 채웠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도 없고. 아버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냥 조용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다.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우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말 안 해도 다 아는 줄 알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면 그걸로 다 되는 줄 알았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다시 이어갔습니다. 그게 아니더라. 그 짧은 말에 정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커서 집 나가고 나서야. 아버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안 했구나. 정우의 손이 천천히 굳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눈을 마주치면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상 받아온 날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기억난다. 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이어졌습니다. 그냥 있었다. 그 말은 정우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수십 년 전 혼자 울던 그날 밤의 기억이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몰랐던 거구나. 정우의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정우를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그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짧았지만 너무 늦게 와서 더 무거운 말.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지지 않게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탁! 작은 소리가 나며 정우의 손에서 주소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닥에 펼쳐진 주소록, 그 위에 적힌 이름. 박선우.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숙여 그 주소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남아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다른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주소록을 다시 손에 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넘기며 마치 오래된 시간을 더듬듯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이름 위에 머물렀습니다. 박선우. 희미하게 번진 잉크 자국 위로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있을까? 아버지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정우에게 묻는 것이기도 했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찾아보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방법 많잖아요. 정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름이랑 예전에 살던 지역 같은 거 기억나세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쪽이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정우는 검색창에 박선우 성북동을 입력했습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진이나 다른 정보는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기억을 더듬듯 말했습니다. 키가 컸고 웃을 때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정확히 꺼내기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눈이 작아졌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건 너무 많은데요. 잠시 가벼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작은 웃음이 오간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벽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쉽진 않겠네요. 정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소록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히 꺼냈다. 그 말은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호한 말투였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놀란 듯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정우의 눈빛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시도는 해봐야죠.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건네는 작은 용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조금은 의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 괜히 상처만 남으면 어떡하냐. 아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이미 있는 상처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한 번은 마주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비는 어느새 조금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오랜 시간 끝에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정우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집중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름, 지역, 그리고 혹시 모를 단서들까지.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는 화면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 아닐까요? 화면 속에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이름, 박선우.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맞는 것 같다.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숨을 조금 고르고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도 있어요. 짧은 침묵. 그리고 두 사람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아버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숫자들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처럼 정우는 휴대폰을 아버지 쪽으로 천천히 내밀었습니다. 해보시죠.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것.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비는 거의 그쳤고 창밖에는 희미한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인연이 이제 다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숫자 하나하나가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 그리고 다시는 닿지 못할 줄 알았던 인연.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작은 화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이건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도 될까? 아버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정우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짧고 단단한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신호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소리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뚝. 아버지의 손이 조금 더 떨렸습니다. 정우는 무심한 척 창밖을 바라봤지만 귀는 온전히 그 소리에 쏠려 있었습니다. 뚝.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숨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입을 열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못했던 이름이 목 끝에서 걸려 있었습니다. 정우가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야. 그 이름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십니까?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나 정진수다.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침묵이었습니다. 정우의 심장도 함께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수야? 그 목소리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놀람과 믿기지 않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그 한마디에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하는 목소리. 아버지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준비했던 말도 아니고 길게 설명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먼저 떠오른 말. 그리고 가장 오래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 전화기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통화가 끊긴 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정우는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제 와서 낮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잠시 말을 멈췄다가 꼭 해야 할 말이라서. 그 말은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우는 그 자리에 서서 이 장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말이 없던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나도 많이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우도 숨을 멈췄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창밖에는 흐릿한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서서히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말은 아버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기 위해 수십 년을 망설여 왔는데 되려 그 말을 먼저 듣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아버지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박선우는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나도 여유가 없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너만 힘들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것도 이해 못하고 그냥 원망만 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연락 한 번은 해볼 수도 있었는데. 박선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나도 못했다. 그 말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 천천히 풀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힘을 잃은 듯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했어야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다 내가 시작한 일이었으니까. 그 말에는 분명한 책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자.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멈췄습니다. 그 얘기, 이제 와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져봤자 잠시 멈췄다가 남는 것도 없잖아. 그 말은 담담했지만 어딘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간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사람처럼. 전화기 너머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지금 어디 사냐? 그 질문은
이야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예전 그대로다. 그래. 짧은 대답 뒤 아주 작은 웃음이 섞였습니다. 그 동네 아직도 그대로냐? 많이 변했다. 아버지도 작게 웃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분명 웃음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장면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그 말이 나왔을 때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그래. 짧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번 주 괜찮냐? 괜찮다. 이야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약속이 잡히고 짧은 안부가 오가고 그리고 통화는 서서히 끝을 향해 갔습니다. 진수야. 마지막에 박선우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왜? 잠시 침묵. 그리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아버지의 눈이 다시 한번 젖어들었습니다. 그래. 짧은 대답 뒤 통화가 끝났습니다. 삐. 신호음이 끊기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없던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됐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상황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는 의미였습니다. 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아주 조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치고 희미한 햇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두 사람의 마음에도 오랜 시간 멈춰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하늘이 맑게 갠 오후였습니다. 정우는 아버지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옆 찻집. 아버지는 평소보다 말이 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불편해서가 아니라 조심스러워서 생긴 조용함이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속도로 걸으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찻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한 남자가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등은 조금 굽어 있었지만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사람이다. 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안에 앉아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 알아보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왔냐? 먼저 말을 꺼낸 건 박선우였습니다. 그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다. 그 한마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같은 공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시간은 자신이 아닌 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박선우는 서로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잠시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변했다. 박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너도 그렇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가 나오고 잔잔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도 지금의 삶도 그리고 그 사이에 놓여있던 말하지 못했던 시간들도 크게 울지도 않았고 서로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시간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 있는 걸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걸.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가 문득 정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감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가끔은 먼저 안부를 물었고 어느 날은 정우에게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밥은 먹었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정우도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의 집에 들르면 그 낡은 주소록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후회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이어진 인연의 시작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어떤 마음은 늦게라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마디가 사람 사이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 그날 정우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